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분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좀 감이 안 오죠. 네, 네. 예, 전체 인구의 5% 정도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예. 5%면 100명 중에 5명 정도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굉장히 많네요. 저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네, 네, 네. 굉장히 많으신 건데 거기에 비해서 뭐 사회적인 인식이나 네. 복지 시설이 참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네. 예, 얼마 전에 왜 지하철에서 시위하는 뉴스를 그렇죠. 보고 굉장히 네. 좀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장애의 벽을 뛰어넘어서 너무너무 귀한 업적도 많이 남기셨던 네. 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고 강영호 박사님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의 평생 지팡이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귀한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네. 모셔봤습니다. 오, 이분을 뵈니까 너무 설레이는 것 같아요. 서근옥 이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전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고 강영우 박사의 아내 서근옥 여사. 청년 봉사회에서 봉사하던 중 만난 시각장애 남편을 위해 헌신했고 현재는 남편에 이어 강영우 장학회의 이사장으로 소외계층을 돕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아버지의 삶을 통해 일찍부터 사회 개선에 눈뜬 두 아들 역시 소명을 따라 사회에서 섬기는 인재로 성장했는데 주님 따라 살아온 80년의 인생, 서근옥 이사장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팬입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예. 네. 팬들이 많은 건 알고 계세요? 네, 좀 많이 알려졌죠. 네, 네. 제가 네. 알기로 80 지금 넘으셨다는데 네. 너무 고우시네요. 그러니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직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미국 네. 거주하시는데 이번에 한국에는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어요? 네, 이번에 제가 만 80이 됐어요. 19월에.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저희 두 아들들이 네. 10분, 20분 거리에 가깝게 살아요.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금년에는 80이니까 네. 어머니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오. 특별한 버스데이 파티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가지고 한 30여 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네. 정말 즐거운 행복한 그런 팔순 잔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서는 돌아와서 생각을 하니까 야, 내가 진짜 80까지 살았구나. 그래도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 실내에다가 네.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막 태어났을 때에 한 3일 됐을 때의 아기 사진 그것이 제가 붙여놓고 있는데 네. 야, 이때가 있었는데 요렇게 베이비 때인데 80까지 이 손도 나하고 80년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지난 세월이 이렇게 쭉 떠오르면서 그 기억에 살아온 그 기억을 좀 사진으로 이렇게 많이 좀 해서 한번 책을 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리해서. 네. 그랬는데 우연히 아주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에 좋은 출판사, 행복 에너지 출판사에서 화보집으로 잘 이렇게 내주겠다고 네.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아주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 출판 기념회도 하시고 네. 뭐 그러니까 사인회도 하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 한국에 오게 되신 거고. 네, 그래서 출판 기념회도 하고 또 정말 제가 늘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네. 그 말씀을 좀 쉐어하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내니까 또 몇 교회에서 또 간증도 해달라고 그러시고 바쁘시죠. 또 예. 제가 젊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고등학교 서울 사대부고에 가서 방문해가지고 여기에 고등학교의 건학 이념 여기다가 소개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저의 책도 수십 권 기증도 해주고 후배들한테
또 숙명여대에도 또 기증을 하고 네. 방문도 하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일정을 만들어 가지고 옛 친구도 만나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도 귀한 네. 분을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까지 모실 수가 있었고요. 그 발단이 된 책입니다. 네. 제목이요. 서근옥 주님만 따라간 삶이라는 예. 책인데 너무 요 때가 이제 80순잔치 하시면서 네. 입으셨던 왕관과 이 띠도 가족들이 다 준비해 주신 거죠? 가족이 사준 게 아니고요. 저의 숙명여대 후배가 와. 그 선물로 사다 줬는데 어떻게 입고 뭐 왕관을 씌우고 네. 뭐 그랬는데 너무 예쁘세요. 제가 생각해도 참 잘 나왔네요. 80세 미스 코리아시네.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80을 내 인생이 정말 80년 이렇게 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아까 고백을 해주셨는데 뒤돌아보니까 어떠세요? 80년의 인생. 예.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시각 장애인 남편의 돕는 배필로 젊은 시절부터 쭉 이렇게 저를 준비시켜 주셔가지고 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간 천사들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저희 남편이 한국 최초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모시는 또 국가 장애인 정책 차관보까지 올라가게 되는 네.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 꿈을 이루는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살아가는 것이 네. 참 감사하고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남은 시간을 이제는 요새 새롭게 나오고 있는 복음성가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노후를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야, 아까 넘어서 말씀같이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렇죠. 네. 선을 이루시고 네. 정말 책 제목이 주님만 따라간 삶. 네. 평생 주님만 따라가셨는데 이 주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셨는지 어떻게 교회를 처음 나가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는 제가 10살 때쯤 해서 초등학교 그 당시에 제가 군산 국민학교 전라북도 군산시 거기에 이제 6.25가 나가지고 이제 거기에 피난을 가게 돼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님이 유명한 운동선수예요. 그래가지고 체육 교사를 하셨는데 그때에 군산고등학교 체육교사 훈육주임으로 거기에서 취직이 되셔서 거기서 일해가지고 제가 군산에서 초등학교 3년, 중학교 3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버님의 그 체육 기질의 유전을 받아가지고 운동도 좋아하고 초등학교 때 제가 무용반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무용을 하는데 저희 무용하는 선생님이 여러 가지 한국 고전 무용도 가르치시고 일반적인 무용을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나비춤이라는 거를 또 우리가 가르쳐 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가 10살 때 우리 그 지도하시는 그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수 탄생 선곡을 하는데 너희들이 지난번에 입었던 그 나비춤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천사의 춤으로 우리가 가서 여기 참여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대여섯 명이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책에도 실렸지만 이때에 제가 교회에 첫 발을 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인연주일학교 그러니까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친구들하고 그 교회에 이제 유년주일 학교를 쭉 나가게 되면서 이제 제가 기독교 신앙을 이제 배우게 되면서 이제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는 성경을 좀 열심히도 공부하고 가리키고 그러시어가지고 학습 세례라는 걸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자기 의지로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그 본어게인 하는 그런 이제 절차도 이제 밟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게 돼가지고 이제 대학에 이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저에게는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사실 강영우 박사님 하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책을 통해서도 또 많은 매체를 통해서도 아실 텐데 미국에서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백악관 장애인 정책자문위원회까지 하신 분이시잖아요. 위원까지. 자, 이분을 만나기 전부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섬김, 봉사, 나눔, 사랑 이런 걸 또 실천을 하고 계시지 않았었을까. 대학교 가셔서 본격적으로 이런 봉사활동을 시작하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대학생이 되니까는 처음에 우리 대학생들이 대한적십자사 청년 봉사회라고 하는 그때 청계천 3가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남녀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적십자사의 정신은 어떤 국적이나 인종이나 이런 거를 초월해서 이웃의 아픔을 도와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것이 적십자사의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청년회에 가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이제 배우게 되면서 제가 이제 숙명여자대학교 1학년 영문과에 다니고 있었는데 중고등학생을 지도하는 걸스카우트 지도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961년 5월 셋째 주일. 그거 다 기억하세요? 2시. 어머! 2시. 그 소공동 뒤에 있었던 조선일보사 옆에 걸스카우트 본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임에 제가 친구들하고 한 15명이 서울대학, 숭실대학, 숙명, 이대 뭐 여러 대학에 15명이 가서 우리가 이제 걸스카우트 지도자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분이 이번에 우리 프로젝트가 있는데 바로 얼마 전에 서울 맹학교에 입학한 소년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대학생이 되었고 그러니까는 좀 가서 책도 읽어주고 또 너희들의 용돈을 좀 전략해서 또 학용품을 하는데도 또 좀 도와주고 이런 우리 새로운 장애인에 대한 이런 봉사도 하자. 그런 거를 하시면서 오늘 그 학생이 여기를 온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서울 맹학교 교복 중학생 교복을 입은 소년이 저희 방을 노크를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더듬거리면서. 지금도 너무 선해요. 그때 그 입었던 교복. 다 기억하시는구나. 그냥 그래가지고 그 소년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 마음에 참 안 됐고 참 불쌍하고 야 세상에 제가 난생 처음으로 보는 맹인 소년. 그 당시에는 시각장애인들 약간 1950년 말 60년대에는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이 발전이 돼서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년이 있는 것을 보니 나는 시력이 있어서 저 소년을 보는데 저거 더듬거리면서 저렇게 학교를 중학교를 맹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이 저에게 저 학생을 네가 좀 도와주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를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지도하시는 분이 이제 저희들이 뭐 한 프로젝트 또 저희들이 조금 모금했던 거 주고서는 내가 이 학생을 버스 정류장까지 데리고 주고 올 테니까 너희들 기다려라. 그러는 순간에 성령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네가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맹인을 안내하는지도 몰랐지만 네. 중학생 교복을 입었으니까 적어도 한 3, 4살은 어린 그렇죠. 사람으로 하고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서는 팔짱을 끼고 광화문 거리를 나갔는데 네. 그것이 그때 그 순간부터 저의 삶이 180도로 변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학생이 네. 강영우 박사님이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의. 네. 그래가지고 6년을 네. 온누이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그 강영우 학생이 부를 때 누나 이렇게 부르는 그렇죠. 거예요? 꼬막 누나였지요. 예. 누나 했는데 어느 순간 연인 관계로 발전이 네. 됐을까? 그 시점이 궁금해집니다. 아이고, 너무 궁금해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누나로 이렇게 지나는데 네. 그때에 저의 또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동생처럼 이제 저희 주말에 저희 집에도 오고 어머니 남동생이 됐네요. 소개해주고 네.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자고도 가고 뭐 어머니도 그렇게 아주 잘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는 제 마음속에 아이고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서울 맹학교도 제가 이제 방문을 했었고 시각장애인을 지도하는 교사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1961년도에는 한국에 특수교육이라는 그 과목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특수교사가 되면은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기도 제목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강영우 씨의 마지막 안과 진료를 하셨던 성모병원의 구본슬 박사님. 네. 그분을 제가 이제 누나가 되어서 그분이 부모님처럼 여러 가지로 저거 하는 것을 상의를 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안내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이제 구복사님한테 이제 벌써 몇 년을 가게 되니까 구본슬 박사님이 하루는 미스석 지난 몇 년 동안 영어를 잘 지도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지도하는 교사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그러한 재활 지각장애인 기관 이런 걸 의사협회에 갔다가 보고 와서 우리 성모병원에다가 이런 센터를 하려고 그러는데 1년 동안 가서 교육을 좀 받고 오겠느냐고. 기도 제목이었는데. 제가 그러지 않아도 그런 게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런 걸로 일을 하고 싶었는데 어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그냥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벌써 이제 그때가 6년이 되니까 우리 강영우 씨가 1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자리를 이제 다 끝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 7년을 벌써 같이 지내니까 강영우 씨에게 많이 위로가 되고 같은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내가 가니까는 조금 섭섭한 거야. 허전하죠. 그러니까는 아이고 지금 가지 말고 다음에 가면 어떠느냐고 그러는데 구원술 박사님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벌써 여동생도 컸고 벌써 그래가지고 여동생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됐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공부하고 올게 그래가지고 1년을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것이 저를 미국에 가서 공부하게 하시는 것이 그 후 1년 후에 우리 두 사람이 앞으로의 계획을 결혼할 계획을 저를 미리 준비시키신 거였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야 미국에는 이렇게 장애인들이 일을 하더라. 먼저 밑그림을 보게 해주셨군요. 그리고 저 자신을 아주 시각장애인을 지도하는 전문 교사로 어린이부터 어른 프로까지 저를 다 인도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한국에를 돌아왔는데 그때에 이제 강영우 씨가 연세대학교를 입학을 해가지고 한 학기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누나가 되어가지고 이제 연세대학교 다니는데 안내도 해주고 시험 보는데 대필도 해주고 그 당시에는 누가 가서 시험지를 읽어주면 답안지를 써주고 또 조교가 또 이렇게 써주고 이래요. 지금은 컴퓨터가 있어서 타자기에 있어서 컴퓨터에서 읽어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누나가 다시 와가지고 이제 저기 뭐야 시험을 이제 예,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피를 하고 이제 했는데 그것이 또 잊지 못할 1968년 12월 연말이다. 연세대학교 예. 학기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누나 저기 이번에 나 시험 보는데 대필 좀 해줘. 조교가 바쁘대. 네. 그래서 그러자. 그래가지고 시험을 이제 대필을 이제 해서 시험을 잘 끝나고 연세대학교 백양로를 이제 안내해가지고 둘이 이제 걸어 나오는데. 네, 나오는데. 바로 그 전에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어머니가 이제 제가 그때 나이가 2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 미국에 가고 뭐 장애인은 맹인도 없고 그렇지만 너 올드미스가 되니까 금년에는 시집가야 한다. 네. 그래가지고 선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을 이제 보러 이제 가는데 그 당시에는 미국에 가서 뭐 공부하고 왔다는 사람들이 적을 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또 여성이 갔다 왔다고 하니까 중매하는 사람이 너무 좀 과장해가지고 저를 소개를 한 거예요. 선을 보느라.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분을 한 분을 만났는데 첫 마디가 미국까지 갔다 오셨다면요. 뭐 그러고 막 칭찬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앉아가지고 맹인 교육을 받으러 갔다 왔습니다. 네. 맹인 그 당시에는 그냥 맹인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저는 맹인 동생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동생이 있는지 모르지만 맹인 동생, 맹인 교육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맹인 장님, 장님을 아침에 보면 재수가 없다는 그런 미신이 있었던 그때의 한국의 실정이었어요. 그거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는 아주 불쾌한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대화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2번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어머니 보고 어머니 분명히 저 맹인 교육을 해야 하고 영어하고 잘 맞는 사람한테 시집을 가야 해요. 영어를 계속 도와주고 싶어요. 그랬더니 뭐 농업을 공부해가지고 미국을 갔다 온 청년이 있는데 이게 저의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착한 여성이면 참 좋다고 그래서 손을 보러 같이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그때 제가 제가 이러한 일을 한다는 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영우야 이런 사람을 보는데 너 나 선 보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너 어떤가 네가 봐. 그래가지고 대화는 잘 됐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서는 그 사람 괜찮지? 내가 그랬다. 그랬더니 의외로 아니야 잘 안 맞아. 안 맞아야만 해. 뭐 농업 공부한 거 별로 적하지 않아. 그래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그 강영우 동생이 아주 저에게 아주 든든한 후견인처럼 같이 상의하고 뭐 얘기하고 뭐 그래 한번 좀 생각해 보자. 그리고 한 달을 지났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학기말 시험에 그거를 이제 보고 이제 우리가 백양로를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라 그러느냐면은 그렇게 좋은 사람 빨리 골라서 시집 가기가 어려우면 나한테 시집 오면 어때? 와,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는 본인은 혼자 그 전에 혼자 많이 생각을 했던 거야. 그렇네요. 근데 저는 그냥 동생으로만 생각한 거야. 그런데 나한테 시집 오면 어때? 그 소리가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소리야. 그래. 내가 영우하고 평생을 같이 지낼 수 있지. 내가 영우를 도와줄 수 있지. 그것이 가능하구나.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만남부터 하나하나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는 얼마나
자기 혼자 고민을 하고 용기를 가졌는데 네. 내가 그렇게 하자 하니까는 생각해보자도 아니고 그렇게 그때부터 하자. 뭐라고 또 그러느냐면 그러면 이 순간부터 우리 온우의 관계를 끝마치고 연인이 됩니다. 멋있다. 멋있는 분이네. 멋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영화에 나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 그러면 이 순간부터 우리 앞으로의 인생의 계획을 네. 우리가 같이 얘기해봐요. 신천 로타리 독수리 다방이 있는데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얘기를 해요. 난 알지? 그래가지고 독수리 다방에 저쪽 끝 구석으로 네. 가서 둘이 이제 얘기를 이제 하자고 나눈 거예요. 그랬더니 절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지난 7년을 네. 참 어려운 저의 길을 같이 해줘서 참 고맙고 네. 그런데 앞으로 연세대학을 졸업하려면 3년이 더 있어야 하는데 그 시간이 돌밭을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석시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돌석시에 그거를 하면서 돌밭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을 잘 인내하면서 졸업을 하면 네. 72년에 우리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네. 이 3년 동안 멋있다. 제가 미국 유학 갈 준비를 우리가 같이 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의 꿈을 네. 이루어서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82년부터 10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 시대보다 은보다 더 나은 옥의 시대가 됩니다. 어머. 은옥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러면 이름이 그 강영우 박사님 지어준 이름이세요? 그러면요. 그 전에 다른 일. 은옥이 애명입니다.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준 선물이에요. 이야. 그런데 어쩌면 언제 그렇게 혼자 연구를 해가지고 저의 이름을 이렇게 소리도 진짜. 예쁘잖아요. 너무 예뻐요. 네. 저의 원래 이름은 석경숙, 공경경자의 말글숙. 어머. 그래서 야 멋있는 비전을 이렇게 심어주는 네. 그때는 완전히 저거 또 멋있는 남성으로 보이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자. 마음의 결정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열심히 3년을 기다리고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우리 두 사람이 3년을 약혼녀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렇지, 뭐라고 부모님. 얘기하지? 손을 안 본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한 2, 3주 후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어머니 이러이러해서 영어하고 이런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많이 섭섭해 하셨죠. 무남동네 외딸이니까 착한 사위 얻어서 대리사위처럼 같이 살고 싶었는데 6년 7년 누나로 도와주면은 그걸로 족할 텐데 평생을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느냐. 그런데 저의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미국에 보낸 그런 거고 저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어머니 기도해 보세요. 결국은 제 어머니도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도 순종하겠지. 어머니가 참 어머니가 진짜 그냥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3년 동안 외부에는 얘기하지 않고 우리 둘이 우리가 저거 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가 축복기도 받고 우리가 약혼에 하라고 이제 강영우 씨의 이모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한테 가서 이제 우리 얘기를 하고 그래갖고 3년을 잘 지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시고 50여 년의 결혼 생활을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강영우 박사님이 이제 하느님의 품으로 가기 전에
본인이 느끼시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셨는데 저는 이 편지가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당신을 처음 만난 게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손을 번쩍 들고 나를 바래다 주겠다고 나서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온 그 세월이 어찌 편했겠습니까? 아직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참 예. 너무나도 글도 너무 잘 쓰세요. 고마운 러브레터를 남겨주고 가셨어요. 네, 네. 진짜. 사실 그렇게 표현을 부부간에 살면서 네.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그렇게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말로는 안 하죠. 네, 우리 네. 강영우 남편도 네. 그렇게 잘 하지 못했었어요. 아, 편에 그렇군요. 살 때는. 네. 그랬는데 마지막에 어머. 저런 편지를 남기고 가서 제가 벽에다가 걸어놓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 참 속 마음은 이렇게 따뜻하고 네. 그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것도 거기다가 실렸습니다. 와. 참 그래도 우리 강 박사님만큼이나 훌륭한 두 아드님을 둔 걸로 유명하신데 네. 우리 두 아드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시각장애인 아버지 때문에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었고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참 잘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시각장애인을 치료하는 안과 의사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잘 워싱턴에서 아이닥터 오브 워싱턴이라고 하는 레건 대통령 주치 의사가 만드신 그 병원에서 파트너로 열심히 일을 잘하고 워싱턴 DC에서 워싱턴 DC에서 DC에서도 하고 버지니아에도 하고 메릴랜드하고 이렇게 병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잘해서 경제적인 것도 많이 좋아지니까 작년부터는 중남미에 있는 온달러스라고 하는 거기에 의료 선교를 해가지고 안과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어서 엄마로서 참 대견하고 기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작은 아들은 또 두 아들이 그 재능들이 다 달라요. 큰 아들은 수학도 뭐 생물 뭐 그런 것도 좋아하고 잘하는데 우리 작은 아들은 책 읽기를 좋아하고 역사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많이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에게 대한 그 시각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함이 있구나. 또 미국 사회에서는 피부의 흑백의 다른 민족의 아시안 이런 거에 또 이게 그러한 차별이 있구나. 이러한 것들이 좋은 법, 올바른 법 이거를 만들면 다들 평등한 그런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어린 시절에 독서를 통해 가지고 또 아버지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 법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두크 대학에서 로우 스쿨을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걔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으셔가지고 형은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작은 아들도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 열심히 공부해서 너도 형처럼 하버드를 가라 그래. 근데 그때에 우리 작은 아들이
마음이 저를 많이 닮았어요. 네. 컴패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도와주는 마음이 좀 더 많아요, 형보다. 그런데 자기네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우연히 이웃의 양로원의 할머니들한테 가서 봉사를 하는데 할머니들이, 미국의 할머니들이 조그만 텔레비를 보고 계신다고. 네. 어머, 저 참 갑갑하겠다. 우리 학생들이, 친구들이, 야, 우리 저기 바자회하고 모금하고 해서 큰 텔레비를 우리 잘 보이실 크리스마스 수 때 있게 드리자.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예요. 학기 말에. 네, 그래가지고 포스터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와. 그래가지고 큰 텔레비를 갖다 드리는 그 행사를 하다 네. 보니까 학기 말 시험을 잘 못해서 하버드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는 아빠는 그때 조금 섭섭했어. 화가 나셨어요. 봉사를 하는 것도 조금 기다렸다가 하지. 요 시기에 하냐. 이것만 하면 되는데. 네. 그런데 우리 작은 아들은 그때 뭐라고 하느냐면 아빠 하버드 못 간 것도 괜찮아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그 큰 테이블을 보는데요. 저는 기쁩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하버드가 안 되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시카고 남쪽에 인디아나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가까운 시카고 대학도 유명한 좋은 대학이에요. 거기에 입학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공부를 잘하고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러면 학생 이사가 뽑히고 나중에는 그 졸업할 때는 그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한테 봉사상도 받고 이러면서 이제 졸업해가지고 두크 법대를 가가지고 이제 거기를 나오니까 일리노이 주에서 계시는 그 딕 더빈이라고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자기의 국회의사당의 비서로 얘를 초용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가서 일을 시작을 하더니 일을 한 2, 3년을 하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이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저희 아들 크리스토퍼 강을 추천해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청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입법보좌관으로 6년 동안을 백악관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하버드를 못 가고 여기에서 하는데 그 착한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런 길로 중책을 맡아서 젊은 시절을 잘 보냈고요. 지금은 이제 벌써 우리 아들들이 하나는 이제 50살이 되고 하나는 47인데 우리 작은 아들은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법관들이 로이어들이 올바른 재판을 합시다. 라이트 저스티스라고 하는 사립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국장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멋져요, 진짜. 뭐 그냥 감동의 물결입니다, 아주. 그건 또 뭐예요?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임? 이건 또 뭐예요, 또?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인디아나에서 제가 시각장애인 교사로 28년을 이제 근무를 했죠. 그리고 은퇴를 하고 저희 남편은 부시 대통령 때 이제 국가장애인 정책 차관보에 이제 부시 대통령을 모시는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조금 일찍이 우리 은퇴를 해가지고 워싱턴으로 이사를 가자. 그런데 우리 작은 아들이 국회의사당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우리 큰 아들이 이제 안과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자기가 일을 할 자리를 우리 워싱턴 이쪽 지역에서 같이 다 삼부자가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우리 큰아들이 워싱턴에 닥터 오브 워싱턴이라고 하는 안과 병원에 이제 파트너로 오게 되고 그러니까는 우리도 워싱턴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풀타임 일이라든가 이제 안 하고 우리 둘 내외만 사는데 저희 남편을 조금만 내조하면 되는 저에게 개인적인 시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는
숙명여대 동문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그 자원봉사기관도 있고 제가 이제 교회를 봉사하다가 우리 한인 여성들이 미국 사회에 봉사하는 그러한 좋은 코리안 아메리칸 우먼들의 이거를 우리가 좀 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드셔가지고 우리 한인들에게 우리 미국 주류 사회에 우리가 봉사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지는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해가지고 영어로 말하면 Enlightened Korean American Women's Club.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말로는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봉사하자. 그래가지고 한 20명이 봉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100여 명이 넘게 10년을 제가 창립 회장으로 해서 쭉 봉사를 하면서 미국 양로원에 가서 영어로 노래를 해드리고 또 무슨 미국의 그 군인기관에서 뭐 또 저기 땡스기빙 그때에 또 뭐를 또 뭐 저기 선물을 포장하는데 우리가 가서 하고 또 구세군이라는 데서 또 하는데 우리가 가서 종을 흔들면서 또 모금하는 거 도와드리고 또 우리 한인 여성들 중에 어려운 저간 사람들 있으면 또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또 도와주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10년 동안 우리 또 한인 여성들 중에 또 저기 우리 한국 문화 고전춤 북 이런 것도 할 때 그것도 가지고 가서 한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씩 또 여러 군데에 양로원을 또 가게 돼가지고 열심히 그런 봉사를 해서 또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시간에 정말 이만큼의 시간도 허투루 안 쓰시는. 하나부터 열까지 저는 참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러한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근옥 이사장님이 80년이라 이제 30대, 40대 같은 열정으로 계속 앞으로 어떻게 더 사용하실까 기대가 되는데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 제목 하나 이제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평생 50년을 시각장애인 남편과 28년을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가리키는 공립학교 선생을 어느 민족의 사람이든지 어린이에서 어른이든지 누가 시력이 없이 더듬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다 가족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뭐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기도하는 제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캘리포니아의 추영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은 60대인데 40대 때 한국의 육군으로 근무하다가 여기 근무하다가 사고로 시력을 잃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상위 군인으로 제대를 하셔가지고 그분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으로 하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도도 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물리치료 이러한 것도 자격을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저걸 하신 전문가가 되셨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난 20년 동안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금년에 저한테 편지를 오기를 자기 집의 뒷마당에 이제 그 터가 있는데 그거를 증축해서 교육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제 마음속에 이분을 내가 마지막으로 도와드려야 하는구나. 체육관 그 교육관을 하는데 20만 불이 예산이 든대요. 그런데 한 6만 불을 지금 모금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위해서 내 개인도 좀 도와드리고 모금을 해야겠다 해서 지금 많이 저거 하고 있고 이 책 뒤편에 사실은 우리 강영호 장학계 후원 좀 해주세요. 그런 것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건강한 네. 하시는 동안에 내년 봄에는 완공이 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아닐까. 삶으로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게 또 사역 하시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시간이 너무 아쉽죠. 매 시간 들어도 참 좋겠다 싶은데. 한 시간으로는 부족하네요. 짧습니다. 네.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님이시고 미국 백악관의 정말 국가장애위원회 또 보좌 그 자문위원도 하셨던 강영우 박사님 팍 내조하신 이야기. 또 아드님을 훌 키우는 아름다운 이야기. 이게 바로 이 주님을 따라간 삶이었다는 고백하는 그 간증의 말씀이 감동으로 밀려오는 너무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못다한 이야기는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충분히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어려운 일, 힘든 역경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 이상씩은 다 만나게 되죠. 그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시면서 힘 얻으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뜻 구하시고 그 뜻에 맞는 정말 편안한 길 그리고 능력 있는 길을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